82번인데요. 스프링 감쇄기 질량 이렇게 돼 있죠. 지지된 질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M1은 크랭크 기구 불평형 회전 질량이다. 이 M1이 여기에서 돌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R만큼 거리에서 돌고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M1이. 그래서 회전 주파수가 오메가니까 각도는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관의 운동 방정식을 표현했더니 MCK가 기본이잖아요. 됐습니까? 그것이 FT라고 되어 있는데 이 FT가 바로 외력에 의한 가진력, 이게 강제 진동의 개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FT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M1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M1을 갖다가 이렇게 반지는 뭐예요? R에서 하고 있는데 각이 뭐죠? 그렇죠. 오메가 T죠. 그러면 요 성분은 R 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런데 M1에 의해서 발생된 변이니까 X방향에 대한 변이니까 X1 해가지고 R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이해되셨죠? X방향에 대한 M1에 의한 변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요? X1 도트는 R 사인 미분하면 뭐예요? 코사인 오메가 T고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오메가가 되겠죠. 그러면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X1 2 도트는요.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의 오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R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이게 바로 x1 2 도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외력에 의한 가진력은 M1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F는 MA의 개념을 적용하면 M1, A1의 개념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M1이고 이 A1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X1 2 도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M1에다가 요 값, 그죠? 마이너스 부호는 의미가 없으니까 R 오메가의 제곱, 그죠? 사인 오메가 t 값이 바로 뭐겠어요? 요게 바로 강제 진동, 그죠? 외력에 의한 가진력 FT 값이다 라는 거예요. M1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M1R 오메가의 제곱 사인 오메가 t인 3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84번인데요. 아이스하키 선수가 침퍽이 얼음바닥 위에서 30m를 가서 정지하였는데 그 시간이 9초가 걸렸다. 퍽과 얼음 사이의 마찰 계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하면 퍽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얼음 위를 갖다가 날아가는 개념인데 요거는 수정해 주세요. GC가 아니고 뭐겠어요? AC 일정 가속도로 충격력을 가한 다음에 일정 가속도로 쭉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속도 A는 AC로 당연히 일정할 거고요. 시간 t의 함수로 나왔을 때 위치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요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런데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 V0 속도도 뭐예요? 0이죠. 기본 위치를 0으로 잡았고 어째요?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V0도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00 하니까 어째요? 9초일 때 2분의 1 AC 뭐예요? 9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AC를 구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퍽에 의해서 MAC가 힘이잖아요. 얼음 위를 갖다가 날아가는, 그죠? 거의 날아간다고 봐야죠. 마찰이 있으니까 얼음이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가면 요게 R만큼 갔어요. 그러면 퍽이 MAC, F를 가지고 얼마만큼 일을 한 거예요? R만큼 일을 행한 거죠. 흰 고박이 거리가 1이니까요. 그 일값은
뭐하고 같겠어요? 그렇죠. 뮤n이 바로 FF잖아요. 바닥에 발생하는 마찰이라고 같은 거예요. FF 뮤n을 가지고 또 얼마만큼 간 거예요? R만큼 간 거죠. 수직력은 mg겠죠. 무게. 그래서 FR은 뮤nr 이렇게 푼 거예요. 그래서 F가 바로 MACR이고 뮤 MGR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RR 약분되고 MM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찰계수 뮤는 G분의 AC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87번인데요. 클롬 감쇄를 일으키는 진동계에서 지면과 후 마찰계수 줬고요. 질량을 줬어요. 스프링 상수도 줬는데요. 정지 상태다라는 말은 초기의 속도 V0가 0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본 정지 상태에서 했고요. 초기 변이를 2cm다 그러면 M을 갖다가 얼마만큼요? 2cm만큼 어째요? 주었다가 놓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초기 2cm만큼의 가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A는 당연히 x2 도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어째요? 마찰력은 이렇게 FF가 발생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잡아다니면 스프링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프링은 이렇게 KX만큼 어째요? 잡아다니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무게 mg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FF는 뮤n이니까 요거에 관한 자유물 제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cm만큼 주었다가 놓을 때 4사이클 후에 진폭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폭을 구하는 식이 xn은 x0-2an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값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A 값, 쿨롬 감쇄 계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the sum of fx는 mx2 dot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 가속도가 바로 뭐예요? 2cm만큼 옮겨갈 때 발생하는 가속도가 mx2 dot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mx2 dot는 마이너스 kx 방향이 지금 요거는 플러스 방향이고 마이너스 kx 스프링이 잡아다니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뮤 n 값이죠. 요게 바로 ff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mx2 dot는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뮤 n하고 같다. 요 힘에서 간 것이 오른쪽 값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mx2 dot 더하기 kx 더하기 μmg다. μmg가 바로 요게 ak죠. 이렇게 놓으면 마찰력은 k에 비례하는 거죠. 당연히 쿨롬 감쇄 계수 a 값은 k분의 μmg 이렇게 계산하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4사이클이다. 그러면 반사이클로 표현하면 어째? 이건 전체 사이클이니까 반사이클로 표현하면 8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xn, 진폭 xn의 절대값, 당연히 진폭은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절대값으로 해야만이 전체 크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0-2an이에요. 그래서 이 n이 바로 뭐예요? 반사이클 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쿨롬 감쇄 계수 구했고요. 반사이클 수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초기 진폭을 구하는 식,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부 이 식들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이론 부분에 가면 쿨롬 감쇄 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초기 위치가 2cm였잖아요. 이해되셨죠?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니까 계산해서 집어넣으시면 xn은 어째요? 첫 번째 x0가 0.0이잖아요. 그래서 x0 마이너스 2an a 값 집어넣고 n 8사이클이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폭을 4사이클 후에 진폭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 부분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93번인데요.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나사 마이크로미터, 나사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유효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측정할 때는 요 날카로우니까 나사 마이크로미터하고 삼침법은 했었죠. 요게 뭐야, 침이 3개가 있었잖아요. 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공구 현미경도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할 수 있었어요. 센터 게이지는 뭐냐면요, 요 바이트, 나사 바이트 이 절삭날 있죠. 절삭날의 각도를 여기에 끼워 가지고 나사 바이트 각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답은 센터 게이지입니다. 94번인데요. 다이의 탄성이 뛰어난 고무를 적층으로 두고 가공 소재를 형상을 지닌 펀치로 가압하여 가공하는 성형 가공법은 마폰법이에요. 이렇게 고무가 있고요. 펀치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펀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충격을 가하면 고무가 있고 소재가 어째요? 요 틀 모양 있죠? 펀치 모양으로 어쩌겠어요? 이렇게 가공되어져서 완성 제품이 나오겠죠. 이거를, 여기가 고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마폰법이라고 그래요. 엠보싱은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애초에 힘을 가해서, 충격력을 가해서 가공을 얻어내는 거고요. 수중 폭발 성형법은 이 화약을 터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소재가 이런 모양으로 굽어지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가공하는 거를 폭발 성형법이라고 그래요. 전자력 성형법은 순간적으로 강한 전자력을 작용시켜서 판재를 형에 밀어붙여서 성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98번인데요. 전주 가공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전주 가공의 개념은 뭐냐면요, 전해조에다가 요 맨드레를 요 상태로 넣고요, 타이타늄을 갖다가 이제 전기를 가하면 여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달라붙었을 때는 얇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계속 하면 이게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틀을 갖다가, 두껍게 도금된 틀을 갖다가 나중에 금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두께가, 이 달라붙는 두께가 균일하겠어요?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그린 것처럼 어쩌겠어요? 일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형 전체면에 균일한 두께로 전착이 쉽게 이루어진다. 균일한 두께라는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가공 시간이 길고요. 복잡한 형상 중공축을 가공할 수 있고 모형과 오차를 줄일 수 있어서 가공 정밀도가 높다. 이해되셨어요? 도금이 두껍게 된 틀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